그래서 첫째, 왜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할 건데 어떤 걸 중개할 건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ow much, 그 다음에 그럼 어디에 할 것인가,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연 나는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그 여섯 번째가 monthly 타겟인데 목표죠. 막연한 목표보다는 월 목표를 세우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심각해요. 진짜 우리 대표님들이 성공했으면 싶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마음에 깊이 있고 좀 심각하게 좀 설명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섭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좋은 자리를 찾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좋은 자리를 찾았더라도 오픈 과정에서 실수 없이 오픈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인가 할 때는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자리일 건지 나쁜 자리일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리는 좋은 자리다, 이러이러한 자리는 나쁜 자리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개업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는 계약이 뭔 계약인가요? 부동산 사무실 권리계약이잖아요. 권리계약을 잘 해야지 나중에 인수인계도 잘 받을 수 있고 원활하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계약할 때 요령이라든가 권리계약할 때 특약 같은 거 그런 내용을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무실 인테리어라든가 간판, 또 오픈 준비, 그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내용은 그냥 수업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오픈할 때는 오픈한 좀 길라잡이를 옆에 놓으시고 임장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교재 내용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지금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볼게요. 4W, 1H, 1M으로 제가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왜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출발됩니다. 대표님들이 중개업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할 건데 어떤 걸 중개할 건지, 땅을 할 건지 아파트를 할 건지 거기에 또 달라집니다. 여기 화설을 할 때는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ow much, 그 다음에 그럼 어디에 할 것인가, 장소도 중요합니다. 내가 매물을 결정하고 그 매물에 의해서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연 나는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나의 장점은 뭔데 나는 그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고, 여섯 번째가 monthly 타겟인데 목표죠. 막연한 목표보다는 월 목표를 세우는 이야기죠. 월 목표가 500이다. 그리고 잡아놓으면 이달은 매출 200밖에 못했으면 다음 달에는 8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대표님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대표님도 지금 중개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들의 마지막 직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마지막 직업으로 중개업을 택했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이란 조건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월간 목표를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는가 없는가하고는 1년 후에 2년 후에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창업 특강이 좀 딱딱하죠. 근데 제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심각해요. 진짜 우리 대표님들이 성공했으면 싶어요. 저 역시도 중개업 자리를 3번 옮겼는데 저는 성공 못했었어요. 중개업으로.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성공 못했기 때문에 내 업에서 지금 중개업을 접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마음에 깊이 있고 좀 심각하게 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기입해 보시라는 얘기죠. 창업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잡고 있구나, 네,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입지를 할 건데요. 이제 아파트하고 기타 매물을 제가 봤는데, 아파트는 지역을 보면은 뭐 잘 아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거주한 지역이겠죠, 본인이. 그 다음에 신규 입주장이 벌어지는 거, 또 바람 부는 지역이 있을 테고 있고, 바람 부는 지역은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개발 호재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매물도 크게 봤을 때 상가, 전원주택 토지나 되겠죠. 토지, 공장, 지산센터, 오피스텔.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을 할 때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맞는 지역에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니까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했는데 못 하시더라고.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30분만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한 시간도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우리 여성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가정생활의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너무 힘들어요, 여성 대표님들이. 그래서 30분 넘기지 마십시오 하고, 위치는 제일 중요한 게 대표님의 자금력, 그다음에 중개 실력이겠죠. 거기에 의해서 맞춰서 선택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골라야 되는데 대상물별로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개업 시장에서 제일로 큰 파이가 아파트잖아요. 특히 여성 대표님들한테는 최고 매물이죠. 아파트 중개 매물의 특징을 보면은 매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억 미만짜리를 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300세대당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00세 하나 정도가 좀 좋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성한테는 좋다. 여성한테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DB, 우리 수업 말미에 그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아파트 하려면 꼭 필수가 필요합니다, 저게.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가 절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입주장. 중개업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입주장에 관심이 많아요. 입주장은 장점이 있죠. 첫째, 매물이 많죠. 둘째, 권리금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입주장은 철저하게 임대차 시장이잖아요. 입주장에 제일 중요한 게 명단인데, 재개발 지으면 재개발 조합 입주권이 있을 수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자 입주권이 있고, 또 건설사에서 한 것은 분양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건설사에서 나오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명단이 잘 유치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 이런 데는 조합에서 나오는 명단은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개발 총회라든가 이 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명단 아줌마를 써가지고 명단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단. 그래서 그 명단이 있으면 꾸준하게 TV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고객님 혹시 입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를 줄 겁니까? 세를 주면은 얼마에 줄 겁니까?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몇 개월 전부터 통화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놉니다. 관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명단을 못 구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대부분 입주하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점검 때까지도 사전 점검 명단을 확보 못했다 하면은 입주장을 포기하라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명단이 없으면 작업하기 어려워요. 그냥 사무실 문 열어놓고 그래서 오기만 기다려가지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주는 그나마 치열하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이 이제 수업 시간 들어가겠지만 블로그나 유튜브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꾸준하게 그 단지의 홍보 좋은 점, 단지 특징이라든가 그것을 해놓으면은 그거 보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주장은 혼자는 못 하죠. 보통 2명 내지 3명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거고, 한 번은 집을 보여주고, 뭐 하루에 또 집 보는 사람이 밀리면은 관리 사무실에서 또 비번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3명 정도. 한 3명 내지 4명이 많이 하죠. 1명은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덜 그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장에 매물이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들이 찍기도 하거든요. 뭐 전세금이 5억인데 부동산이 보통 1,000만 원이라고 가격에 해가지고 찍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입주장은 특징이 뭔 특징이냐면은 승부를 바로 내야 됩니다. 그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이끌어내야지. 우리 사무실 벗어나고 다른 사무실 가버리면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클로징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일반 주거지역 운영 형태가 우리가 그동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봐왔던 복덕방 느낌이 많이 있죠. 그쪽 일반 주거지역 아직도.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입지는 좋은 입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동네 입구겠죠. 동네 입구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 위치, 방향, 그런지. 거기에 주택지역에는 주로 뭐 주택이나 빌라, 소형 상가 점포들이 많이, 주로 대상 매물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로 매매보다 임대가 많고, 거기는 이제 친밀도, 연세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뭐 누구 집 밥숟가락 몇 개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친밀도가 많이 좌우됩니다. 근데 반면에 초보 중개사님들이 좀 어려운 것은 중개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 분석이 좀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 분석이라는 게 문제 안 되지만은 일반 주거지역은 물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자 관리.
뭐 누수라든가 특히 누수가 많죠 이런 데는.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시 뭐 간단한 공구등 준비해 놓고 가가지고 뭐 해서 형광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여성 대표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이죠. 일반 주거 지역도 뭐 성장기, 재개발 지역이 유리하겠죠. 성장기는 이제 한참 신규 조성된 주택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자꾸 신축이 생기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그러면 좋은 점이 그런데 다가구나 원룸이나 빌라들이 하나씩 신축되면은 저희들이 분양 MGM이라는 게 있잖아요. MGM이라는 게 좀 장점이 있어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개발 지역,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하기 전에 추진하는 곳도 있죠. 이런 자리는 그나마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우리가 도정법을 필시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시장보다 매매시장이죠. 투자하실 분들, 투자 매물. 그리고 여기는 진행 속도와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진행 속도가. 우리가 대부분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승인되면은 이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입주권이 안 나오잖아요. 매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게 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든가, 두 번째 여기 조합 승인이 앞두고 있다든가, 이때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투자 원주민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외부인이 투자로 들어오는 거니까 원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추진 속도 때문에 거래가 변동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도 명단이 필요합니다. 명단이.